LA 산불과 도시불은 LA 카운티 주민 1,000만 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한인도 있고 여러 번이나 잘못된 대피 경고를 받아서 당황하는 한인도 있습니다. 일부 불은 진화됐지만 두 군데 불길은 화재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평지인 집 주변 전체가 불타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주민도 많고 잠재적인 위험을 느끼면서 보험 갱신을 우려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주의회에서는 보험 처리를 빨리 하도록 돕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렌트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나 비상사태로 대피해야 한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비상시에 빨리 대피해야 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고 응급 요원들에게 길을 더 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형량 선고가 끝났습니다. 포르노 배우에게 돈 주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판사는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벌도 받지 않았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 중범죄자 신분으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 구구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트럼프의 플레이북을 쓴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방패막이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 특공대가 와도 내 몸으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상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틱톡 금지법의 구두 변론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소유 회사를 미국인에게 팔지 않으면 1월 19일부터 틱톡이 금지됩니다. 연방 대법관들은 국가 안보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은 25만 6천 개나 늘어났습니다. 이달 말에 있을 이자율 인하 여부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잃어버린 로스앤젤레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웨스트 힐스, 칼라바사스, 케네스 부리오 어제 시작됐죠. 지금 40%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스 부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여러 군데 뭐 산불이거나 도시의 불이거나 크지가 않습니다. 면적이. 제일 중요한 곳은 두 군데고 어쨌든 지금 샌버나디노 북쪽 몇백 에이커 태운 홀스트 불도 한 40% 정도는 잡혔고 액션 지역의 리디아 산불도 60%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은 많아야 1000에이커 몇백 에이커 정도 되고요. 헐리우드 힐스의 선셋 불은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별한 피해 없이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우들리, 올리바스불 아주 작은 불이었는데요. 다 잡혔고 두 군데가 중요한데 지금 그 패사디나 엘타디나 그쪽에 이튼불 10,000에이커 이상 태웠고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진화됐다? 진화율을 잡을 수도 없는 정도입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도 거의 이제 2만 에이커. 그래서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불과 이튼 그 파이어 이 두 군데가 거의 이제 3만 에이커 정도를 태운 거고요. 말리부가 포함된 퍼시픽 팰리세이즈입니다. 10명 이상 사망자 나왔고 18만 명 이상 대피했고 20만 명 이상은 대피 경고를 받고 지금 뭐 두근두근 하면서 있습니다. 구조물도 지금까지 이제 10,000개 이상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 지금 6만 개 정도가 됩니다. 말리부는 유령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패사디나의 로즈볼은 쉘터가 됐습니다. 뭐 피해액이 1억 5천만 달러 이 정도까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 뒤에 이제 보험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뭐 경제 뉴스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80일 동안 계속 이제 이 산불이 나고 나서 아직까지는 사망자나 부상자도 집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복구하고 재건하고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건 뭐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려도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 면도 있고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야지 되지만 180일 동안은 캘리포니아주에 기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발표를 했고요. 바람이 뭐 전날보다는 어제 조금 괜찮았고 오늘도
주 초보다는 며칠 전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진화에 당연히 도움이 됐습니다. 일요일에 다시 바람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며칠 동안 산타아나 강풍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화 과정에서 드론이 뭐 헬기를 뭐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 일도 있었고 어제 또 잘못된 경고 뭐 주민들 LA 카운티에 1,000만 명이 사는데 전부 그 경고가 갔어요. 대피 뭐 경고가 갔죠. 오늘 새벽에도 저도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경고가 와서 잠을 못 잤다고 하지만 저야 그 시간에 깨어 있는 시간인데 어제 한번 잘못된 경고였기 때문에 에러 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거 물론 저희 집은 그 화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지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느끼는 그 타는 냄새로 볼 때 오늘이 그 어제 그제가 안 그랬는데 오늘이 대피령을 내릴 것은 아닌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화기로 오는 그 대피 경고조차도 이게 사실이야? 대피를 해야지 돼? 말아야지 돼?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지 되는 거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가까이 하셔야지 되는 거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뉴스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에서도 그 같은 경고가 오면은 라디오 서울 방송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알타디나에서 집을 나갔다가 전날은 괜찮았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날 집이 불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집을 비워서 대피 명령을 받고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더라. 뭐 가방 같은 거, 뭐 비싼 가방 같은 거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탁기까지 떼갔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었고요. 그건 알타디나 쪽뿐만이 아니라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도 뭐 약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이 산타모니카 지역에서만 체포가 됐고 주 방위군이 약탈을 막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칼라바사스 케네스 산불은 지금 방화인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홈리스맨이 자전거를 타고 뭐 우드랜드 힐스 이웃에서 프로펜 탱크나 뭔가를 이제 자전거에 싣고 불을 지르려고 했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그냥 여러 명이 가로막고 땅에 눕히고 뭐 묶어서 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화전이 말라버렸다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이 이렇게 주거 지역까지 내려왔었고 산불만으로도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불을 끄는 그런 기관 시설이 산불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불만으로도 어떤 때는 그 급수 시스템이요. 소방관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 대고 또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군요.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녁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산타아나 바람 때문에 불씨가 몇 마일까지 튀어나가서 다른 곳에 불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전선 같은 것들이 약하고 좀 흐느흐느하고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지역은 아예 의도적으로 정전을 일으켰는데 의도적으로 정전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이제 막 물을 공급해야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또 연결이 돼서 수압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고 그 물 공급 시스템이 산불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도시의 불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에 설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아파트먼트라든가 개인 집에 불이 났을 때 그 정도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뭐 퍼시픽 팰리세이즈라든가 이튼 그 파이어라든가 이건요 보통 때 불의 한 10배에 많은 물이 요구되는 그것도 계속 며칠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또 항공기로 헬기로 뭐 어떤 그 물도 뿌리지만 방염제 같은 것도 뿌리죠.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산타아나 바람 때문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중단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 작업을 중단한다고 소방을 담당한 사람들이 진화 요원들이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땅에서 지상에서 물에만 의존을 하게 되니까 물이 더 일찍 동이 나고 수압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엘타디나와 페사디나는요.
또 물 공급 받는 것도 일관적이지 않고 서로 다른 회사에서 물을 공급받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사디나 쪽 그쪽에 이튼 파이어 같은 경우는 로즈볼이 얼마나 큽니까? 그 로즈볼에 물을 다 채워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뭐 산타나 바람이나 기후 변화나 아니면 무슨 뭐 산중턱에 집을 지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까지 다 같이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맞춰서 앞으로라도 이번 일이 끝나고라도 기간 시설을 만들려면은 그럼 또 주민들이 돈 내야지 되죠. 세금으로 또 주민들이 돈을 낼 것인가 이건 이제 추후에 얘기를 할 그럴 것이고요. 뭐 이렇게 피해가 심한 퍼시픽 팰리세이즈나 이튼 파이어나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 지금은 음모론을 퍼뜨린다거나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에너지를 쓸 그럴 타임이 아닙니다. 지금 뭐 팍스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팍스에서 일하다가 나온 그 메건 켈리 팟캐스터로 아주 그냥 유명하죠. 이런 사람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블레임 게임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퍼뜨리는데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화재로 인해서 대피를 하셔야지 될 그럴 그 경고까지 여러분들께서도 또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며칠 뒤에 산타나 바람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느 방향으로 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사실은 이게 8일부터 실렸던 기사인데 저도 읽어보면서 늘 이런 때마다 이런 비슷한 방송을 해드렸는데도 나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재나 지진이나 요즘에는 로스앤젤레스 물난리나 그런 것 때문에 대피해야지 될 때 무엇을 챙겨야지 될까요? 물 한 모금 마시고요. 화재가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먼지를 너무 많이 줘서요. 그래서 무엇을 대비해야지 될 것인가. 저도 오늘 집에 가면 챙겨 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엄마 집에 가서도 또 좀 한번 챙겨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피 경고가 3가지가 있습니다. 대피 경고가 3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 대피 경고가 있고 나서 대피 경고나 대피 명령이 또 따로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집에서 가만히 그 대피를 해라 하는 대피에는 3종류가 있어서 shelter in place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제 경고가 있죠. 그 evacuation warning이 있고 evacuation order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vacuation order 우리가 전화기로 다 영어로 받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센 건데 어떠한 그 경고 대피 경고가 있던 나는 대피를 해야지 되겠어 할 때는 빨리 떠나는 게 결국은 응급구조대를 위해서 도로 막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 이건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런 것에도 도움이 되고 나도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에 그 말리부 쪽에서 대피할 때는 너무 불길이 빨리 와서 정말 어떤 사람이 백팩에다가 뭐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집 뒤에는 벌써 불이 붙고 있는 이런 사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shelter in place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실내에 머물면서 모든 창문, 문을 닫아야지 되고 추가로 무슨 경고라든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또 비상 연락이 있을 때까지 자급자족할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진과 연관해서 물이라든가 캔푸드라든가 아예 나는 캔푸드 같은 거 안 먹어. 그게 평소에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를 위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죠. 캔푸드 가운데서도 뭐 영양가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 경고 대피 경고는요. 생명이나 재산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대피 경고만 받았어도 내가 거동하기가 좀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애완동물이 있거나 하면
경고만 받아도 오더가 아니라도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은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대피 명령입니다. 이베큐에이션 오더가 있으면 이건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즉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됩니다. 이때 이제 가족과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같은 그 경고를 받으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준비하는 거 어디 갈 때 밖에 나갈 때 가지고 가는 백이다 해서 나가는 고백이라고 얘기하죠. 고백 준비를 하는데 그 고백에 무엇이 들어가야지 되는가. 저도 놓친 게 있더라니까요. 보니까 우선 여러 가지 문서가 되고 요즘 문서가 다 디지털로 돼 있지만 그래도 종이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뭐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기타 뭐 개인적인 그 필수품이 있을 텐데 가방에 챙겨 놓으시고요. 고백에 무엇을 담는가. 물도 담으셔야지 되고 또 이 고백백에 내가 어디서 고립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썩지 않는 식품 그리고 뭐 캔 오프너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고 그냥 딸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플래시라이트요. 손전등 또 배터리 같은 것 응급처치할 수도 있는 약품 또 자동차로 타고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동차나 가정용으로 작은 소화기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은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무슨 가스대에서 불이 나면은 확 덮어버리는 이러한 것들도 있던데 소화기 말고 그런 것들 이제 소화기 같은 거 사놓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티슈, 쓰레기 봉투, 화장지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호루라기. 저도 이거 생각 못했어요. 호루라기. 또 이제 그 무슨 수동으로 하는 라디오 같은 것 GPS가 작동하지 않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전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저는 건전지가 아니라 배터리 휴대폰에 뭐 자동차에서 뭐가 또 작동이 안 되면 여기서 맵 인쇄된 지도도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인쇄된 지도 어디서 파나요? 아마존에 팔겠죠? 그리고 마스크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지 되고 뭐 가지고 갈 게 너무 많아요. 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에 배터리 또 뭐 여분이 있으신 분들 충전기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지 되고 그리고 옷도 이거 너무 많아지 이민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옷도 필요하고 어디 다른 모텔이나 호텔에 가시더라도 잠옷 같은 것도 있으셔야지 되고 양말 없으면 못 잔다. 그러니까 평소에 챙겨놓지 않으면 도저히 그 일을 당하고는 챙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주 가벼운 뭐 이불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인형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책 같은 것도 하나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방에 넣는 게 좋지만 우리가 이제 비상시에 딱 들고 나오는 거 하면 뭐 서류와 뭐와 여권과 이렇게 돼 있는 서류 가방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작은 가방 하나에 1인용에 이제 딱 담아 놓으면 좋고 가족의 경우는 한 사람당 하나씩 이게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관에서 얘기하는 6개의 P자로 시작되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6개의 P자로 되는 것은 소방서에서 얘기하는 6PS입니다. 사람과 애완동물, people and pets에서 P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와 전화번호, paper하고 phone number. 전화번호도요. 물론 뭐 출생증명서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 여권이면 괜찮지만 여권이 아니라는 경우 또 예방접종 기록이라든가 보험 정보 휴대폰 배터리가 다 없어지거나 뭐 또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써야지 될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가족 전화번호 외우세요. 저 못 외우거든요. 이 최악의 시기에 필요할 때에 얼마나 상대가 걱정을 하겠어요. 뭐 적어놓은 종이로 적어놓은 게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직장 상사나 동료의 전화번호도 그리고 특히 아이의 의사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뭐 변호사라든가 집주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어떤 쉘터라는 곳, 쉘터 등등의 전화번호. 제일 안전한 것은 나중에는 결국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작성을 해두면 딱 컴퓨터에 작성을 해두고 하나 프린트아웃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전화번호 같은 것. 그리고 또 다른 그 P가 prescriptions, 처방약. 뭐 이거는 안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테고요.
뭐 여성들 위생용품, 컨택 렌즈의 약도 그렇고 기저귀, 물티슈, 어린이와 같이 갈 때는 뭐 밴드, 거즈 뭐 이런 거 뭐 등등이요. 일반 진통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P가 pictures and personal items. 이게 pictures 사진과 개인적인 이 다이어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읽고 도저히 이건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는 뭐 그런 저널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가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은 난 게임 콘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보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내가 대피할 때 나의 대피를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물건이면 자동차 안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괜찮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P가 있습니다. Personal computer.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은 못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이 퍼스널 컴퓨터는 꼭 있어야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퍼스널 컴퓨터 안에 있는 서류도 반드시 뭐 USB 같은 데다가 따로 빼놓으면 굉장히 좋겠죠. 저도 지난번에 세금 보고할 때 그게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뭐 톨브텍스에 있으려니 했는데 그 해 것만 딱 거기서 보관을 못해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신분증도 플라스틱이고 크레딧 카드라든가 아니면 캐시 카드도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캐시 자체도 여기에 포함시켜야지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 챙겨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늘 나에게 어떤 경고가 오는가 새로운 메시지가 오는가 이건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컴퓨터로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그 지역에 어떠한 것을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 같은 것도 가입을 해서 경고 뭐 이런 것에 다 대비를 하고요. 앞으로 또 이제 퍼스트 홈 바이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뭐 처음에 집 사고 할 때 이 지역이요 뭐 조금 물난리 같은 것이 조금 있는데요. 괜찮아요. 또 뭐 부동산 에이전트가 그럼 괜찮은가 보다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걸 너무너무 철저히 지켜야지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 고백백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그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대법원에 낸 그제였던가요? 긴급 그 항소를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뉴욕의 그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고 형량을 법정 그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케이스 자체는 잘 알고 계시는 뭐 선거 2016년도에 치러지기 직전에 포르노 배우와 그 과거에 잠을 잤고 그게 이제 드러나면은 표에 영향을 받을까봐 13만 달러를 그 마이크 코엔이라는 그 당시에 그 본인의 그 집사와 같은 일을 했던 변호사에게 줘서 입막음으로 돈을 줬고 아무렇게도 이제 발표하지 못하게 했고 나중에 그걸 이제 비즈니스 처리하는 것 결국은 이제 34개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마녀사냥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배심원들이 12명이 만장일치로 내리는 형사법 위반이니까요. 그런 판결인데 그 12명의 배심원들이 증거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하고 나서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나는 저 여자와 잠도 안 잤다고 하는데 잠도 안 잔 사람에게 그것도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에게 34개 혐의의 중범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도 나는 저 사람과 잠도 안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연방 법무부가 본인이 3명 연방 법무부가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본인이 그 지명을 해서 법관이 된 사람이 3사람이나 있고 하니까 좀 친화적으로 좀 이걸 긴급하게 오늘 선고 형량을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며칠 전에 이제 이 선고 형량을 연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이제 흐지부지 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7월 달에는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 특권이 있다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털어냈죠. 연방 것은 털어내고 이건 이제 뉴욕 것이기 때문에 털어내지 못한 건데 어제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렛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일 나중에 이제 지명을 한 지금 아직도 40대죠. 연방 가장 젊은 그런 연방 대법 여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 명의 진보 대법관들과 함께 표를 내서 5대 4로 오늘 결국은 선고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여기 더 이상 연기해 주지 않는다 해서 오늘 후앙 몰천 판사가 유죄다. 이게 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유죄는 맞지만 대통령이니까 감옥에 가지도 않고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게 조건 없이 이 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면해 주는 거죠. 조건 없는 무조건 방면을 해준다. 이런 거 했죠. 그리고 그러면 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이거 선고 형량 내리면 안 된다 하고 연방 대법원에 SOS를 청했냐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할 일이 많은데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굉장히 미미하다. 어차피 후앙 몰천 판사가 무조건 감옥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 신임 대통령에게 그게 뭐가 부담이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정상 코스를 밟는 게 맞다. 일반적인 항소 과정과 똑같이 하는 게 맞지 하면서 이제 오늘 선고 형량을 받게 된 겁니다. 34건의 중범죄 유죄에 대해서 죄는 있으나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벌은 받지 않는다. 폴리티코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중범죄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기록에는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남겼지만 그러나 이제 뭐 보호 관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피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죠.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피하고 싶었던 그런 전과자라는 중범 전과자라는 이걸 결국은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또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으로도 처음으로 중범죄자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한국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남한의 사우스코리아의 극우파가 탄핵된 윤석열을 지지하기 위해 트럼프의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플레이북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춥잖아요. 아주 두툼한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 시위대에 있고 일부는 이제 미국 국기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을 설명한 그런 캡처입니다. 해서 영화의 기온 속에서 모두 Stop the Steal, 도둑질 멈춰라. 이게 트럼프의 플레이북이라는 거죠.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트럼프 당이 여당이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었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다 관리를 했는데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고 사실은 이 기사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뭐 뉴욕타임스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일주일 전부터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사를 쭉 보면서 또 이 기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것은 그럴 거야 하다가 그래 하고 명시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오늘의 미국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미국 매체도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그 길을 미국과 해외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따라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의 아주 큰 뜻을 지지해 줄 것이다 하는 희미한 희망도 표현을 하고 성조기와 Stop the Steal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 모든 주장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한 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구하는 것. 지금 이제 12월 3일이었으니까 계엄이 있은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고 계엄 이후 탄핵이 14일이었나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되고 뭐 반란 혐의로 형사 수사받고 있고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 다시 발부된 게 3주일짜리 체포영장이라고 하죠. 서울 중심부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 안에 꽉 들어 있으면서 그리고 뭐 철조망 바리게이트 친 거 버스로 이제 막 다 요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에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이 요새화된 이 관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지금 남아있는 지지자들의 집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계엄할 때 얘기했던 종북 세력, 북한 동조자들이 한국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나라를 장악했다고 믿는 극보수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지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3살의 이광훈 씨를 인터뷰를 했네요. 이분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위에 나오려고 윤석열을 지키려는 하루를 휴가를 내셨답니다. 좌파들이 윤 대통령을 반란 혐의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뭐 70대인가요? 60대인가요? 그분과 똑같잖아요. 윤석열만 구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여기 있다. 60대와 주로 70대로 있는 나이든 집단, 그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반그룹과 참 다르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탄핵돼야 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돼 하는 사람들은 주로 또 젊은 층이 많잖아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건데 이분들은 뭐 반공정신, 또 기독교 극단주의자들, 또 하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지적을 하는 것은 미국의 극우파의 여러 가지와 통한다. 실제로 그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재명 뭐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선 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든. 그래서 음모 이론으로 가득 찬 유튜버 채널들과 다 이제 연대를 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동안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뭐야 광신도야 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전광훈 목사 요즘에 아주 도드라지게 이렇게 딱 그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루 휴가를 내고 오셨다는 그 이 선생님 이분은 만약에 경찰 뭐 특공대 보낸다 이런 일은 없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나라에서 요새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뉴욕타임스 표현에 따르면 킹이라고 하는데 왕을 보호하자고 백성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경호팀과 성 밖에 있는 뭐 공수처, 경찰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게 내란이잖아요. 싸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긴 총도 있습니다. 안에도 총이 있고 밖에도 총이 있고 그런데 이 같은 백성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바깥에 공수처 경찰과 안에 경호팀이 이제 몇 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내 몸을 던지겠다. 내 몸을 던져서 경찰 특공대를 보내더라도 특공대 안 보낸다고 했는데 특공대를 보내더라도 내 몸으로 막아설 것이다. 왜요? 공산주의자들이 통제하는 나라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목숨을 바쳐서 윤석열과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뭐 유튜버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우익 유튜버를 포용한다던가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쓴다던가 뭐 그리고 대통령이 됐었을 때도 유튜버들을 뭐 초대를 한다던가 중요한 직책에 올린다던가 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참 조심스러워했었던 사람들이 많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에 낸 뭐 일종의 회고록이죠. 2022년도 그 이태원 할로윈 그 참사 이후에 윤 대통령 만났을 때 이거 완전히 뭐죠? 그 이상민 내무부 장관 이제 행안부 장관 사임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 이 얘기죠. 이런 얘기.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이제 김진표 의장이 한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 얘기 조금 하면서 국민의힘 사람들도 뭐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뭐 얘기했다가 나중에 징계받고 죄송합니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방송도 몇 개월 안 나오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또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가려가면서 뭐 안철수 이렇게 좀 손대기 힘든 사람에겐 가만 좀 내버려 두고 무슨 초선 의원, 김상욱 의원 이런 사람은 너 당 나가, 당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위원회 그걸 이제 원하는 쪽으로 아니고 그냥 박탈해버리고 다른 의원이 더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박해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극우 정당만이 할 법한 그런 말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항상 물음표가 들거든요. 지금 LA타임스의 기자가 한인 기자예요. 영남대학교의 정치학과의 정병기 교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제 정상적인 그 사고를 반영을 한다면 이건 탄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 교수가 한 얘기가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한국의 그 리서치사가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70%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해야지 된다고 믿고 있고 또 비슷한 비율로 계엄령 선포는 반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 정 교수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깊이 이념화된 반공, 윤석열을 지켜야지 돼. 이런 것은요. 70대 이상의 일부, 극히 일부 사람에게만 정말로 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것도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젊은 세력들이 또 많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계엄을 겪지 않았어도 그 젊은 세력들을 보면서 야 정말 믿을만해. 뭐 이 정도면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과 한국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겪어봐서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모든 것은 다 마녀사냥이라고 하면서 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에게 투표를 많이 했어요. 절대로 부정선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백악관까지 가는 것을 보니까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한국에서도 그냥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착착착착 다 진행이 됐겠지. 한국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쪽으로 아주 전혀 장애가 없이 그렇게 믿어도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은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든다 하는 것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12월부터 1월 달까지 넘어올 때 한국 이슈가 너무 핫했기 때문에 새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실 겁니다. 게다대고 로스앤젤레스는 이렇게 산불, 도시의 시리불, 시리 파이어, 그 다음에 와일드 파이어를 다 겪고 있는데 2024년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25만 6천 개가 늘어났답니다. 예상은 15만 5천 개였고 따라서 실업률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4.2%로 예상했는데 4.1%. 뭐 11월 달, 10월 달 조정한 것도 괜찮아 보였고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죠. 일자리는 성장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괜찮을 수 있네 이런 전망이 조금 높아져서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1월 말 금방이잖아요. 또 3월 달에도 1월 말에 이자율을 그대로 내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확률 오늘 아침 전문가들 한 97% 정도 봅니다. 3월 달에도 그대로일 것이다. 74%인데 3월 달 것이야 아직 확실하게 생각하긴 좀 못하고요. 오늘은 좀 틱톡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보다 더 분명하게 그 개념을 그 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딱 틱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결론 같은 거 안 나왔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틱톡을 이 소유주를 중국에서 미국 사람으로 바꿔야지 되는가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1월 19일부터 못 쓴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판결도 나올 텐데 결국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하고 그리고 국가 안보는 자주 충돌합니다. 예전부터 뭐 예를 들어 오늘 뉴욕타임스가 표현하기를 남북전쟁 때의 에브라함 링컨도 그때 신문이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관련 기사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가안보상.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연방정부를 비난하는 것을 또 좀 억압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가안보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극단주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관대한 면이 많잖아요. 어떠한 인권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한다는 미국이 극단주의 단체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조언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애국법이라는 건데 그 애국법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죠. 뭐 약간의 평소 같으면 무리가 있다 싶을 그럴 때도. 근데 그때마다 이거 표현의 자유가 중요해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가가 안전하고 나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국가 없는 표현의 자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 또 표현의 자유 사람들은 정부가 이거 너무 나간 거야. 이거 이 우리나라의 가치를 말이야 평가절하해도 그 뭐 어느 정도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틱톡은 지난해에 거의 이제 그 초당적으로 틱톡이 미국인을 감시를 하고 선전선동을 퍼뜨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거 미국 사람에게 팔아야지 된다. 바이트댄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이트댄스 이 틱톡 그 이제 소유주들이 고소를 했는데 완전한 해결점은 없을 겁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그 해결점을 내놓을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틱톡의 표현의 자유 주장은 이런 거죠. 미국 사람들 뭐 1억 7천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데 즐겁게 지내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저런 산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하고 뉴스도 주고받고 쇼핑하고 스몰 비즈니스 요즘 뭐 월마트에서 파는 뭐 에르메스 가방이 몇만 달러짜리가 뭐 백몇십 달러인데 뭐 원래 가방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보 교환 등등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 팔아야지 된다는. 그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전례 없는 그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미국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틱톡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의회가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언젠가 그럴 수도 있어 하는 걱정의 근거에서 이러한 법을 만든 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틱톡은 계속 사용돼야지 돼. 중국이 말이야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그 두려움을 정부가 퍼뜨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틱톡은 유지돼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었었을 때 이거를 제일 먼저 금지해야지 된다고 하다가 후보 때 막 틱톡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받고 마음 싹 바뀌어서 틱톡은 지금 갖고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틱톡이 위험하다 하는 사람은 그렇죠. 중국이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미래의 그 국가로서 야망을 중심으로 한 행동 같은 것들. 중국이라는 국가는 기업을 국가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기업이 국가 말 듣지 않으면 벌 줍니다. 기업을 이끄는 사람 행방불명됩니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감시하고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친우크라이나나 뭐 친이스라엘 동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친팔레스타인, 친러시아 동영상이 틱톡에 많죠. 중국이 러시아와 친하잖아요. 그리고 대만과 티벳 관련 이런 것들은 틱톡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구소련이 존재했었을 때 미국 방송 MBC를 구소련에 소속하게 했겠어? 라이프 매거진을 구소련에 팔았겠어? 이게 이제 이 틱톡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구두 변론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국가 안보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했었을 때 테러 이후에 뭐 이런 때 그런 때는
국가 안보를 우선해서 판단을 내렸던 적도 많지만 연방 대법관들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사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야지 되겠네요. 캘리포니아주의 로버트 리바스 주 하원 의장이 주택 소유자들이 이번에 산불이던 그 도시에 부리던 평지에서의 부리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이걸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원래 소방관 출신이거든요. 그럼 빨리 하기 위해서 특별회기를 소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주지사가 해야지 되니까 우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자체는 뭔가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불편함을 최소한 줄여드리도록 정치인들도 이 일을 한다 하는 거고요. 더 실제적으로는 이번 불로 인해서 렌트비 같은 것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요. 뭐 지역에 따라서 부촌도 있고 조금 부촌이 아닌 곳도 있는데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뭐 부촌에서 조금 그것보다 덜 부자인 곳으로 간다 할 때 렌트를 받는 사람들이 더 렌트비를 올려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어떠한 유닛 같은 것을 큰 유닛을 건축하려면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도 조금 줄여야지 되고 이 모든 영향은 즉각적이다. 한 LA 카운티의 그 가구가 한 370만 가구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이 렌트비를 폭리를 취하는 것 없애도록은 하지만 장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지금 뭐 5년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6만 5천 명의 주택 소유자 보험 정책 이런 것들 갱신하지 못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엉뚱한 꿈을 꿔보는데 이 며칠 사이에 바람도 많이 불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비가 좀 와주면 어떨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